안녕하세요. 냉동탑차 전문 화물차 창업 경영 컨설턴트 미스터 리입니다. 화물차 기사의 장점, 단점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기사라는 거는 단점이라고 하면은 자기 차가 아니라는 점이죠. 그것 말고는 제가 볼 때는 굉장히 큰 장점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창업을 준비하시는 이런 화물차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께서 저희 영상을 많이 보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창업 전에 가장 문제가 되는 점은 바로 데이터베이스의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바로 경험의 문제죠. 기사라고 하면 안 좋은 인식과 돈을 많이 벌지 못할 것이라는 점 등으로 사람들이 기사를 추천드려도 기사보다는 그냥 내가 창업을 하겠다라는 점을 많이 선호하시는 부분이 훨씬 많습니다. 기사를 선호하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나는 최대한 빨리 많은 돈을 벌어야 한다. 혹은 그래도 이 나이 먹고 누구 밑에서 일을 할 수 있겠냐 등등 내가 기사로 일하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지 않겠냐 여러 가지 이유로 꺼려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런 이유들을 들기 전에 우선적으로 기사를 탔을 때 돈을 더 조금 벌게 되는 것이 사실이냐는 말입니다. 한 예시를 들어보자면 이런 분이 계셨어요. 이분은 신용이 좋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사모님 것으로 대출을 알아보았는데 사모님도 그 시일 내에 대출건이 있으셔서 대출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따님 쪽으로 알아보았고 따님 또한 일을 하고 있지 않으셨고 신용 또한 좋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추천을 드린 게 임대차를 마지막으로 추천을 드렸고 차량 연식은 2011년식에 40만 킬로를 탄 것을 900만 원에 구입하신 900만 원이었고 차량 가격은 200을 먼저 주고 나머지 700만 원은 12개월이든 24개월이든 나누어서 내는 것을 이제 협상을 했고 추천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현 차량을 소개시켜 드렸고 현 차량은 연식이 좋지 않고 키로수가 많고 해서 싫어하셨어요. 키로수가 많고 연식이 오래돼서 수리비가 너무 많이 나올 것 같다고 반대를 하시기에 그럼 기사를 타는 것이 어떻습니까? 라고 추천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일단은 이 일자리와 차량이 엮인 이 일은 내가 차량을 사가지고 들어가면은 300만원 완제의 일이었어요. 1톤 냉탑이었고요. 거기에 기사를 타면 240만원에 4대 보험을 들어주고 출퇴근 차량을 지급해 준다는 조건이었어요. 계산을 해볼게요. 300만원 완제, 240만원에 4대 보험의 기사. 이분은 연세가 좀 있으셔서 투잡은 어렵다고 했고 그리고 그렇게 많은 돈을 필요로 한다고 생각도 안 하셨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분은 일단은 차량 구입에 대해서는 신차가 아니면 안 된다고 고집하셨던 분이셨는데 설명을 일단 드렸어요. 신차를 뽑으셨을 때 월 40만 원 정도 월 지출이 예상이 되고 40만 원 정도 지출이 되면 300만 원을 받는다고 해도 260만 원이 되고 거기에 지임료, 임대료죠. 임대료, 이제 관리비 이런 명목조로 운수회사한테 20만 원을 내게 되고 거기다 보험료를 약 한 1년에 한 180만 원 정도 한 15, 18에서 15라고 적게 좀 잡을게요. 15만 원 내면은 225만 원을 수령하게 하게 되는 것이고 차량 유지 관리비 신차니까 차량 수리비가 사장님 말씀대로 없다고 하고
그리고 엔진 오일만 간다고 했을 때 약 한 10만 원 정도 예상을 한다고 했을 때, 이정 10만 원 정도라고 보면 215만 원을 수령을 하게 되고, 여기에 유가 보조를 한 가지 일만 하니까 약 한 많이 잡아서 한 15만 원 정도 받게 된다고 해도, 그렇게 해도 여기 240보다도, 기사를 탔을 때 240보다도 10만 원을 덜 벌게 되는 거다. 내가 가져가는 돈은 230만 원밖에 안 되게 된다, 신차를 뽑으면. 거기에다가 개인 사업자를 내고 사업을 하게 되면 지역 가입자로 가입이 돼요. 그래서 국민보험과 국민연금이 약 10만 원씩 월 20만 원 정도 내게 돼요. 그렇게 되면 결국 신차를 뽑게 되었을 때 내가 가져가는 돈은 210만 원 정도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기사를 타면 240만 원에 4대 보험까지 하면 260만 원을 수령하게 되는 것이고, 개인 차를 사서 운영을 하게 되면 210만 원을 받게 되는 것이다. 여기서 신차가 아닌 중고차로 한다고 해도 금리가 좀 올라가기 때문에 거의 비슷하게 나간다고 보시면 돼요. 신차는 60개월까지 가능하지만 중고차는 36개월까지 되기 때문에 지출 비용은 거의 약 40만 원, 거기다 좀 더 높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진행이 되는데, 차를 사는 것보다 지금 사적인 상황에서는 살 상황도 안 되고 하니까 차량 수리비라 이런 거는 회사에서 다 지급이 되고, 사장님이 차를 사갖고 들어오시게 되면은 출퇴근 비용은 안 준다. 그리고 운행 비용에 대해서만 돈을 준다. 그러니까 센터에 와서 센터에서 물건 싣고 찻집까지 거리, 찻집에서 배송을 돌고 막집에서까지의 거리만 돈을 주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기름값 또한 마이너스가 되게 되면, 한 가지 일로 했을 때 신차를 뽑아서 들어가면 200만 원 정도밖에 못 벌게 되는 것이다. 그러면 60만 원 정도를 더 못 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사를 추천을 드리고, 만약에 차량을 또 출퇴근용으로 쓸 수 있게 준다고 하니까 제가 이쪽 회사에 얘기를 해서, 혹은 제가 주간일을 엮어드려서, 아니면 야간이라던가 급식을 엮어서 이렇게 급식을 엮는다고 했을 때 약 한 80만 원 정도 더 준다고 하니까, 그렇게 되면은 약 340만 원을 벌게 된다. 상식적으로 차를 사는 것보다는 기사를 타는 게 사장님은 훨씬 나은 조건이다. 아니면 차를 사서 투잡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사장님이 원하는 차량의 영입시가, 사장님의 신용상태, 주변인들의 신용상태들 모든 걸 조합을 해봤을 때 맞지 않는 처사다 라고 얘기를 해드렸지만, 이해는 가지만 그냥 고정관념이죠. 자기 차를 가지고 싶고, 하지만 상황은 안 되고 기사는 타기 싫고, 그 이유는 내 차가 아니고 다른 사람 밑에서 일해야 한다는 사실에 싫다고 하여서 정말 답이 안 나오는 상황의 연속이었어요. 사실 이런 일들은 적지 않게 일어나요. 특히나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딱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 풀어내기가, 제가 컨설팅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컨설팅을 하는 제 입장에서는 상당히 정신적 스트레스가 상당히 큽니다. 대부분 상황이 좋지 않고 신용이 안 좋으신 분들은 예전에 사업을 하셨거나 다른 사업을 하시다가 상황이 어려워지면서 신용이 안 좋게 되는 것이 대부분인데, 누구 밑에서 일하지 않아서 그런지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누구의 큰 소리 한번 듣는 것만으로도 내가 내 차가 아니어서 날 무시해서 이렇게 소리를 지른다는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각 외로 다반사예요. 특히나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훨씬 이런 고정관념을 많이 갖고 계시죠. 그래서 저는 컨설팅을 하면서 이런 부분에 정말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데요. 특히나
참 자기 본인에 대한 경험이 확고하신 분들이죠. 하지만 이런 상황은 낑낑대다가 결국에는 컨설팅이 마무리되지 않고 결국 흐지부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셨을 때 여기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의 생각은 덜 싫어하지가 못하네, 이런 생각들 많이 하시죠. 보면은 이런 분들이 특히나 약속절을 좀 많이 안 지키고 다음날에 선탁을 하자 하고 내가 시간이 되니까 한번 같이 가드리겠다 라고 해서 같이 가게 되면은 그날 오전에 1시간 2시간 전에 연락이 온다던가 아니면은 그 당시에 연락이 안 되세요. 그래서 왜 무슨 일이 있길래 뭔 일이 있으셨냐 하면은 전날에 술을 마셨다. 정말 이해가 안 되죠. 이런 분들은 제가 컨설팅을 반대로 취소를 합니다. 굳이 시간 낭비할 필요가 없는 거죠. 참 이런 경우에 정말 참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저는 맨 처음에 신용이 안 좋으신 분들은 굉장히 다들 열정적이고 자기 자신을 회복하려고 굉장히 노력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좀 많더라고요. 이런저런 것을 다 이겨내고 결국 기사를 타게 되면 일단은 누구보다도 빠르게 일에 대한 경험을 익힐 수 있다고 생각을 하며 기사를 타면 나의 체력과 역량과 내가 발전해 나가고 키워나갈 수 있는 체력이 어느 정도인지까지, 그리고 너무나도 쉽게 판단이 가능하고 운수업에 대해서 훨씬 이해도가 높아져요. 또한 기사는 여러 가지 길이 있습니다. 저도 기사를 제가 직접 차를 꾸려서 기사를 많이 태워봤지만 기사를 태우는 이유는 개인이든 운수회사이든 결국엔 차량을 팔기 위해서 기사를 태우는 경우가 거의 한 99%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이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기사를 태워서 돈이 많이 남을 것 같잖아요. 하지만 한 달에 한 150에서 200, 100에서 한 200 정도 사이 남는다고 하더라도 기사가 한번 사고를 낸다던가 아니면 또 한번 빠진다던가 큰 사고가 나서 갑자기 수리비가 1000만 원 이상 나온다던가 이럴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이런 손해가 많이 나는 상황이 태반이에요. 문제없이 기사를 탄다는 게 이런 기사를 찾기가 또 쉽지도 않고 또 내가 잘하려고 한다고 해서 사고가 안 나는 건 아니니까 운수업, 이렇게 운이 따라야 된다 이런 옛날에 이런 말들을 좀 많이 했잖아요. 운이 따라야지 성공할 수 있기 때문에 운수업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그만큼 언제 어디서 사고가 날지 모르기 때문에 차주들은 항상 불안해요.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내가 차를 꾸려서 빚을 어느 정도 갚고 이 차를 좀 프리미엄 붙여서 투잡을 엮어서 기사가 타주면은 이거를 그대로 다시 판매를 하는 게, 피를 붙여서 판매를 하는 게 기사를 태우는 차주 입장에서는 가장 좋은 길이죠. 또한 회사는 일자리에 차량을 투입해야 하는데 차량은 구해지지 않고 계속해서 용차 비용이 나오니 직접 차량을 뽑아서 차주는 구하기 힘드니까 기사를 태우자 라는 식으로 해서 기사를 태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거 역시 차를 팔려고 하는 목적이 다분하죠. 내가 산다고 하면은 바로 팔겠죠. 그래서 내가 경험하던 일을 내가 사는 거는 내가 100% 할 수 있구나, 문제점이 없겠구나 라는 이런 안정성을, 그리고 내가 연습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내가 차를 타면서 이런 일이 생기는구나, 내가 생각하지 못한 일들이 이런 것들이 이렇게 생길 수가 있구나 라는 거를 충분히 경험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몇 개월 타보다가 이거 괜찮은데? 하고 생각이 든다면 차주와 협상을 할 수도 있습니다. 현재는 내가 돈이 없다, 내가 신용 상태도 안 좋고 대신 내가 2년간 아무 문제 없이 기사를 타주겠다, 대신 2년 뒤에 나한테 차량을 넘겨줄 수 있느냐라는 이런 뒤를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대신 내가 급여를 지금 400을 받고 있으면 내가 한 350, 300만 받겠다, 그리고 내가 한 2년 타주겠다, 어떠냐? 혹은 내가 지금 명의를 넘겨주지 말고 내 2년 동안 내 이 돈을
600이면 600, 뭐 완제면 나한테 다 600을 주면은 내가 뭐 한 달이 다달이 이렇게 월 할부 개념으로 돈을 주면 안 되겠냐. 대신 차량 수리랑 보험료, 지입료 이런 건 내가 다 내겠다. 뭐 이런 형식의 협상이 차주 입장에서 나쁘지 않다는 거예요. 신경 쓸 것도 없고, 저 차주가 저렇게까지? 뭐, 그럼 난 가만히 앉아서 한 달에 200씩. 뭐, 1년이면 2,400, 2년이면 4,800. 저게 내가 차를 꾸린다 2,000 들었는데, 한 2,000 이상 이득을 볼 수 있겠네? 2년 동안 제가 차도 고친다고 하고, 뭐도 한다고 하고, 2년 뒤에 뭐 명의를 이전해준다면 명의를 한번 서주면 되겠네? 따지고 보면은 차주 입장에서는 상당히 좋은 거죠. 그리고 기사 입장에서도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의 뭐 사람이라면 뭐 이자가 일단 안 들어가고, 이자가 없는 거잖아요. 어떻게 됐든 프리미엄이 들어가지만 이자가 안 들어가고, 그리고 신용 상태에 관여 없이 이렇게 내가 내 차주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될까? 희망이 생긴 거죠. 2년 뒤에는 이게 내 차가 된다 라는 하나의 동기부여가 또 될 수가 있는 거겠죠. 한 번은 이런 상황도 있었어요. 한 분이 신용 상태가 안 좋아서 기사를 타고, 한 분은 기사를 태우는 차주였겠죠. 차주고 기사분이 차량을 구입하고 싶어 하셨어요. 그래서 이 차주는 명의를 뭐 기사에게 넘겨주겠다. 넘겨주고 사업자를 내라. 그런 다음에 네 사업자를 이용해서 사업자 매출이 나오는 것을 이용해서 사업자 대출을 받아서 그 돈으로 나한테 돈을 줘라. 뭐 이런 식으로 하는 차주도 있었어요. 이 경우에는 이 차주가 기사를 굉장히 신뢰할 수 있었다는 의미로밖에 볼 수 없겠죠. 그만큼 기사도 책임을 다해서 일을 해줬다는 겁니다. 이런 기사를 찾기가 정말로 힘들어요. 그래서 이 차주도 이런 결정을 할 수 있었겠죠. 그만큼 내가 기사를 구하기도 힘들고, 차주 입장에서 이런 기사가 이렇게 오래 일한다는 것은 상당히 고마운 점이죠. 그리고 책임감도 갖고 있고, 그렇다면 내가 너한테 명의 이전해주고 너도 사업자 내서 매출 나오니까 그걸로 대출 받아서 나한테 갚아. 그렇게 하자. 너도 좋고 나도 좋은 거니까 그렇게 하자. 이렇게 되는 거죠. 기사라는 것이 누구 밑에서 일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면 어쩔 수 없지만, 그곳에서 기회를 찾는다면 어영부영 돈 1,000만 원, 2,000만 원 들여서 창업했고 한두 달도 안 돼서 혹은 사고가 나서 손해를 보고 털고 나오는 것보다 훨씬 안전한 화물차 창업의 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또한 개인으로 대출을 맥시멈으로 끼고 창업을 해서 이것저것 빼고 남는 돈은 기사로 해서 받는 돈과 큰 차이가 없다는 점을 본다면, 기사라는 것이 큰 장점으로 작용할 수 있고 경험을 쌓는데 아주 좋은 경우의 수가 될 수 있다고 저 역시 확신합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줄이겠습니다. 냉동탑차 전문 화물차 창업 경영 컨설턴트 미스터 리였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공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